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21일 목요일과 22일 금요일에 대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최근에 제가 보는 지표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 왜 보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 희망이 진짜 희망일지 아니면 함정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면 또 이 섹터에 기대를 해야 돼 라는 부분인데요. 261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코스피 지수가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후보 섹터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도 받쳐줄 수 있는 섹터지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견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반도체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올라가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조금은 안전한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 섹터 말고는 없어요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지수를 보면 740과 765포인트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함께 집착하는 라인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근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후보 섹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죠.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는 조금 많이 올랐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봐야 되고 2차 전지는 언제 올라가요 라는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나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과거 데이터로 말이죠. 우리가 21일 기준으로 현재 보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탑 거래 상위 종목과 그리고 상승 종목 그리고 하락 시가총액 상위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거래 상위 종목을 보면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이 보이고요. 다음은 상승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서도 신규 상장주 이외에는 그냥 테마성 기업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락 종목에도 딱히 어떤 특징이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 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그리고 LG 화학과 삼성 SDI 정도를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이 세 가지라는 점을 볼 때 여전히 주도주가 될 세 섹터는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그 주에 주도 섹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금요일 마감과 월요일 장전까지 사람들의 많은 생각과 고민을 실행에 옮기는 시작되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기준으로 특이한 종목을 보면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두 수급 주체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을까요? 금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의 코스피 상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섹터를 보면 바이오와 CDMO, 그리고 원자력과 전력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정도로 나뉘는데요. 코스닥은 바이오, CDMO가 겹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게임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와 미용 화장품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서 답이 바로 나온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바로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개인적인 방향성을 잡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해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오케이. 하지만 질문을 못한다면 패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CDMO도 생물보안법 말고 딴 거 있어? 라는 부분. 하지만 비만 치료제는 저는 알코올 및 중독에 대한 효능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줬고, 방사는 2주에 방산과 관련된 일정이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내 시장의 두 번째 수급 주체인 기관의 순 매수를 보면 코스피에서는 현대차 그룹으로 인도 IPO 관련주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지주사로 밸류업 정책에 대한 관련주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부각이 되었고, 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코인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이오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어?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 인도 IPO 이후에 다른 거 있어? 세 번째는 반도체 장비, 너희 대장 좋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중독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조금 더 볼만한 이슈가 생겼다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지표 중에 하나는 증시자금 동향에서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신용잔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목을 또 땡라리네 라는 부분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신용잔고가 18조 원에 진입을 했으면 조심을 해야 되고요. 19조에 진입을 했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This time is different.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계좌는 녹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이격도 과열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격도라는 건 이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격도가 과열이다라는 것은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과열 종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면 제가 이격도 과열 종목에서 본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은 한올 바이오 파마와 제가 절대 보지 않는 그룹주인 HLB 그룹주, 그리고 세 번째는 원전 관련주인 BHI가, 이 세 가지 종목이 이격도가 과열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으면 재료 소멸로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격도 과열 종목 중에 하나인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한 차트와 수급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면 방향성 자체가 상승의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과열 종목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수급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개월 단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고 개인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3개월 단위로 보면 기관은 지속적으로 팔다가 양전을 했네. 그리고 외인도 팔다가 플러스 전환하면서 한올 바이오 파마를 겁나게 담았네. 반면에 개인들은 플러스 물량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봐도 개인은 지속적으로 모으다가 최근 들어서 파는 모습, 기관도 계속해서 팔다가 기관이 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외인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6개월 단위에서
담고 있다가 물량을 확 줄였다가 다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인이 조금 단기적인 거나 모멘텀에 조금 더 민감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본다면, 우리는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은 외인이 물량을 줄여 나갈 때를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찾아보면서 이 기업의 차트를 보면서 방향성을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 한 주 꼭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